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해상의 조이입니다. 호주와 북미에는 인분으로 가득 찬 정화조에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가 있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정화조에 들어가는 전문적인 인분 다이버인데요. 매일 점검을 하러 들어가기도 하지만 정화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인분이 쌓여서 막힌 곳을 뚫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화조 안은 매일 끊임없이 쌓이는 인분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잠수를 통해서 이런 작업들이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자연스럽게 인분 다이버라는 전문적인 직업이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인분으로 가득한 커다란 정화조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고 힘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직업을 가진 인분 다이버들은 자신의 일에 상당한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엄청난 연봉 때문이었는데요. 숙련된 인분 다이버의 경우 하루 평균 100만원의 1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1년으로 보면 대략 3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의 위험성을 생각해보면 결코 큰 돈이 아닙니다. 인분으로 가득하다고 해서 더럽기만 할까요? 만약 청소나 점검 중에 입고 있던 수트가 찢어지기라도 하면 유독가스와 인분으로 인한 감염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매번 인분 속으로 입수할 때마다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은 극한 직업이라 불릴 수 있는 특수 직업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직업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품 정리사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무브 투 헤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린 직업이죠. 뉴스를 통해서 고독사, 쓰레기집 등의 기사를 본 적은 있지만 이것을 누가 어떻게 치우는지 제대로 알려진 적은 없었는데요. 드라마를 통해서 숨겨져 있던 직업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유품 정리사는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의 물건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유품 정리 전문업체가 생겨났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무연고 사망자가 지난 4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유품정리 업계는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독사로 사망했을 때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시체가 부패하면서 악취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시신이 발견된 방을 청소하는 것이 이들의 주 업무라고 하는데요. 시신의 부패 과정에서 발생한 냄새는 탈취제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싱크대와 신발장, 가구와 바닥의 장판, 벽지까지 모두 드러내야 하며 마지막 단계에는 자외선 살균기와 오존 살균기로 공기 정화를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악취가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보통 하루에서 길게는 이틀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원룸 기준 하루 8시간을 작업했을 때 약 200만원을 번다고 하는데요. 근무시간 대비 버는 돈은 크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사명감이 없다면 아마 견디기 어려운 직업이겠죠? 두 번째, 산업잠수사입니다. 수중작업의 전문가, 바다의 맥가이버로 불리는 산업잠수사는 물속에서 무언가를 만들거나 건설해야 할 때 꼭 필요한 직업입니다. 이들의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무려 40배가 높다고 하는데요. 목숨을 잃지 않더라도 사고나 트라우마로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속에서의 작업은 그만큼 힘들고 위험한 일입니다. 이들은 해난 구조는 물론 화력, 원자력 발전소, 냉각시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중의 물체를 탐색하거나 촬영, 채집하기도 하고 상태를 체크하기도 하며 시설물과 구조물을 인양하거나 설치, 제거, 보수, 검사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같은 작업을 지상에서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물속에서 이뤄지는 이런 작업은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산업잠수사의 작업시간은 하루 6시간, 최대 주 34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산업잠수사는 약 5,000명이라고 합니다. 바닷속에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유전이 많다고 하는데요. 유전개발 전문 외국계 기업에 취업할 경우 연봉 1억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송전정기원입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직업이 바로 송전정기원입니다. 송전탑의 작업 환경은 지상 40m에서 최대 100m까지 이르는데요. 무려 34만 5천 볼트 전압의 높은 송전탑을 목장갑만 끼고 오른다고 합니다. 송전탑에 올라가는 동안에는 안전장비가 하나도 없으며 탑에 오르고 나서야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보통 30분에서 40분 동안 작업한다고 하는데요.
보기와는 다르게 송전탑은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정기 점검은 약 5km의 전선을 직접 걸으면서 점검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로를 걷는 모습은 거의 묘기를 보는 것만 같은데요. 상당히 아찔하고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선이 손상되거나 엉키지 않도록 잡아주는 장비도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교체할 때는 지상과 줄을 연결해서 필요한 장비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송전탑의 절연체에 먼지가 쌓이면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물 청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송전 전기원의 일당은 2020년 기준 40만원대라고 하는데요. 1년에 최소 150일을 전국 오지를 다니면서 줄 하나에 목숨을 걸고 일하는데 4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전에서 전국에 세운 송전탑은 39,351개라고 하는데요. 이 많은 송전탑을 약 300명의 송전 전기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송전 전기원들의 평균 연령은 50세이며 정년은 65세라고 합니다. 워낙 힘들고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기피하고 있는 직업군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번째, 환경미화원입니다. 하루라도 이 사람들이 없으면 온 거리는 쓰레기장이 될 것입니다. 각 지자체, 지역별, 기관별, 고용업체별로 많은 환경미화원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근무 시간은 밤부터 아침까지 약 12시간 정도입니다. 사시사철 밖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직업이며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와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 리어카를 끌고 수거할 수밖에 없는 좁은 골목, 쓰레기차 뒤에 매달려가야 하는 위험성,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냄새 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환경미화원 모집에는 명문대 출신 석사연구원, 대위 출신의 지원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난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초봉 5천만원에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인데요. 일의 위험성은 있지만 공무원 부럽지 않은 복지와 임금,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점이 젊은 청년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채용 과정에서 체력평가 기준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체력을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환경미화원은 더 큰 돈을 번다고 하는데요. 1년에 버는 금액은 무려 1억 원이라고 합니다. 뉴욕시의 모든 골목을 다니면서 방대한 양의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간혹 시신을 발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하는 환경은 힘들지만 1년에 1억을 버는 만큼 자신의 직업에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왁서입니다. 해외에서는 자녀가 20살이 되면 부모와 함께 방문하는 곳이 바로 왁싱샵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왁싱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오픈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때마다 왁싱을 받고 있습니다. 못해도 월 500은 거뜬히 벌 수 있다고 알려진 왁서는 성수기와 재량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한다면 월 1,000만원도 벌 수 있는 고소득 직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왁서는 주로 입가, 눈썹, 헤어라인 등의 페이스라인과 팔, 다리, 가슴, 겨드랑이, 엉덩이, 중요 부위 등 몸에 난 털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이런 자격이 있을 경우 자신의 샵을 오픈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왁서가 요즘 떠오르는 극한 직업 1위라고 하는데요. 내 아이에게 절대 시키고 싶지 않은 직업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중요 부위를 하루에도 수십 번 눈으로 보는 것은 물론이며 관리 소홀로 인한 악취, 남성들의 경우 왁싱 중 통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리적 현상 등 말을 못하고 티를 못 낼 뿐 왁서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직업들처럼 목숨 부담이 있거나 위험한 일은 아니었지만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직업이 바로 왁서였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극한 직업 6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소 5천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직업이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이 중에서 한 가지 일을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일을 고르시겠어요? 이상 즐거운 회상의 조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